내 재산 10조를 줘도 믿을 사람 하나 없더라.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4년 늦가을 서울 강남.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휘날리는 날 고급 요양병원 응접실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유산 상속을 두고 가족들이 모였다. 강재란, 올해 82. 대한민국 3대 외식그룹 창립자. 어릴 적 분식집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국 280개 체인, 연매출 3조, 보유 자산 10조. 하지만 그녀가 앉은 자리는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거칠어진 손등 위로 한약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단아하게 매듭진 한복 위로 목소리 하나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어머니, 이제 정리하실 때 됐잖아요. 형도 사업 말아먹었고 이젠 저희가 관리해야죠. 둘째 며느리였다. 그 옆엔 큰아들과 셋째 딸이 각각 앉아 있었다. 다들 노트북을 펼치고 상속 문서 초안을 보며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저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요. 지분 넘기시고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재란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왜 그렇게 급하니?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방 안에선 가장 강력했다. 어머니, 저희도 생계가 걸린 일이에요. 주변에선 어머니가 치매라는 말도 돌아요. 요양원에 오래 계신 것도 그렇고. 셋째 딸이 덧붙였다. 엄마, 솔직히 이제 외식 사업은 저희 세대가 해야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러나 그건 미소가 아니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사람도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니란다. 그날 밤 재란은 병실에서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가족 사진이 있었다. 남편과 함께 분식집을 하던 시절, 셋째 생일날 찍은 사진.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침대 밑에서 작은 여행용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100만 원짜리 권종 현금 다발, 납작한 땅 문서 사본, 그리고 오래된 외식 프랜차이즈 매뉴얼. 그녀는 그걸 조심스레 챙겼다. 내가 가진 거 진짜 가치가 뭔지 확인하고 싶다. 다음 날 새벽. 요양원 직원이 방문을 열었을 때 병실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침대 위엔 이 한 문장이 적힌 메모가 놓여 있었다. 유산은 조건이 있어야 하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조건이다. 며칠 후 서울 동작구 허름한 골목의 작은 식당. 재라는 앞치마를 두르고 이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사장은 신입인 그녀를 보고 심드렁하게 웃었다. 할머니, 설거지할 수 있어요? 손 빠르면 받아줄게요. 근데 쓸데없이 말 많으면 바로 잘라요. 재라는 고개를 숙였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방은 고약한 냄새가 가득했고 젊은 직원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신입이 또 할매냐? 내가 늦잠 좀 잔다고 뭐라 하진 않겠지? 설마. 그녀는 말없이 고무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첫날 손등에 물집이 터졌다. 그녀는 한 번도 손으로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식당이란 공간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 라면을 먹던 그녀에게 젊은 알바가 빈정거리며 물었다. 할머니, 집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이 나이에 왜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재라는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가족은 있지만 가족 같은 사람은 없더구나. 그 말에 알바는 입을 다물었고 그녀는 라면 국물에 김치를 조용히 말아 넣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식당의 주방장 욕설을 조용히 들었고 가게 뒤편에서 알바들의 뒷담화를 묵묵히 정리했다. 그 누구도 몰랐다. 지금 그 앞치마를 두른 노인이 10조 자산을 가진 재벌이라는 사실을. 이정순이요? 신입이에요. 어제부터 설거지하는데 좀 느려요.
그래도 나이값은 하시더라고요. 식당 주방장 종길이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손엔 어김없이 담배가 들려 있었다. 아침부터 부추김치 국물이 가득 묻은 앞치마는 며칠을 갈아입지 않은 듯 탁했다. 그는 정순이라는 이름을 말하면서도 한 번도 그녀의 눈을 제대로 본 적 없었다. 식당은 평범했다. 아니, 평범 이하였다. 낡은 테이블, 기름때 낀 벽, 종업원들끼리의 뒷말, 사장의 단골 욕설. 이따위로 할 거면 나가. 손님 오기 전에 쓸고 닦고 정신 안 차릴래? 신입이 뭐 하는 거야? 식당 사장은 짧은 반팔에 문신이 보이는 중년 남자. 이름은 강기석. 하지만 사람들은 강 사장이라 불렀다. 말보다 큰 소리가 먼저였고 사람보다 돈 계산이 먼저였다. 정순 씨, 빨리 빈 접시 정리해요. 국그릇 쌓이지 말랬죠. 제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들었다.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고무장갑을 낀 채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정 없이 묵묵히 하루를 쌓아갔다. 직원들은 그녀를 이름 대신 할매라고 불렀다. 처음엔 비웃음이었고 이젠 귀찮은 시선이었다. 아, 할매, 왜 이렇게 느려? 다 내 목 되잖아. 미치겠네. 어제도 야채 못 다듬어서 내가 다 했잖아. 가장 시끄러운 건 알바생 세희가 22살 틱톡 중독, 일은 느리고 입은 빠르다. 이런 사람 뽑는 건 무슨 자신감이래? 사장님도 참 싸게 쓰겠다고. 하지만 제라는 그녀의 말에도 시선에도 태도에도 어느 것 하나 반응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며 그녀는 주방의 작은 라디오를 들었다. 낮게 울리는 클래식 음악 사이사이 정치 뉴스와 인플레이션 기사, 그리고 한 토막 바둑 중계까지. 그녀는 눈을 감고 들었다. 그녀의 세상이 다시 이 낡은 공간으로 스며드는 중이었다. 어느 날 저녁, 폐점 후 종길은 뒷주방에서 한 남자와 몰래 통화 중이었다. 형, 그 땅 있잖아. 바로 옆에 재개발 들어간대. 근데 이 여사님 이상해. 집도 없다며? 수상해. 제라는 철제 선반 뒤에 몸을 숙인 채 고무장갑을 벗고 있었다. 그 대화를 우연히 들었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손님이 밀려오고 주방은 정신없이 돌아갔다. 세희는 주문을 잘못 받아 같은 메뉴를 2번이나 쏟았고 강 사장은 소리를 질렀다. 대체 머리가 있긴 하냐? 정신 차려 이 기집애야. 세희는 눈물을 삼키며 주방 구석에 웅크려 앉았다. 그때 정순아니 제란이 그녀의 옆에 다가왔다. 작은 물티슈를 꺼내 세희의 손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울면 눈 다 붓는다. 짧은 말, 하지만 따뜻한 눈빛. 세희는 눈을 피하며 툭 내뱉었다. 고마워요. 그날 밤 제라는 식당 앞을 쓸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깊어가는 가을밤,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다. 거기엔 손님들의 이름과 주문, 남긴 음식, 식습관, 그리고 말 한마디가 적혀 있었다. 70대 여성, 된장찌개 남김, 고추장 더 요청, 혼자 식사, 눈빛이 슬픔. 그녀는 그걸 소중히 적어 내려갔다. 돈 대신 사람을 기록 중이었다. 식당은 오전 11시에 문을 연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9시에 도착한다. 먼저 출근한 그녀는 주방 바닥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하고 텅 빈 식당을 천천히 둘러본다. 그 시선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다. 그건 관찰이었다. 할머니 뭐해요? 그렇게 일찍 와봤자 시급도 안 주는데. 세희는 여전히 입이 빨랐고 늦잠을 자고도 당당했다. 제라는 그저 바닥 걸레질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일찍 오면 식당이 말해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지친지. 세희는 킥하고 웃으며 이어폰을 꼈다. 할머니, 오늘은 시 낭송 같은 건 하지 마요.
현타 와요. 점심시간. 식당은 터질 듯이 북적였다. 김치찌개 하나 더요. 테이블 3개 합쳤어요. 주문 바뀌었어요. 다시 확인요. 주방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주방장 종길은 거친 손놀림으로 프라이팬을 휘두르며 조리대를 발로 차듯 닫았다. 왜 이리 늦어? 정순 씨, 이거 설거지 다 했어? 재라는 말 없이 쌓인 접시를 닦으며 조리 순서를 기억했다. 그녀의 눈엔 종길이 고개를 돌릴 때마다 소스병을 숨기는 모습이 보였다. 유통기한이 1달 지났군.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수첩에 종길 고추장 소스 위조 10.17 확인. 이라고 조용히 적었다. 그날 저녁 주방 안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아니, 정순 할매 진짜 수상하지 않아? 맨날 수첩에 뭘 적는다니까. 누가 봐도 스파이 같지 않아? 말도 없어. 근데 설거지하면서 뉴스 다 듣고 있어. 진짜 무섭다니까. 종길과 점장 기석은 맥주를 마시며 뒷담화 중이었다. 거기엔 불안함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뒷모습 너머로 불 꺼진 창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였다. 조용히 퇴근하는 척 창가에 서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표정은 없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며칠 후, 재라는 뜻밖의 풍경을 목격하게 된다. 늦은 오후 뒤편 골목에서 식당 막내 주방 보조 도훈 29세의 어머니에게 반찬을 전해주고 있었다. 이게 뭐야, 아들. 식당에서 조금 남은 거야. 엄마 저녁 드세요. 도훈은 거칠고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손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다. 도훈 무뚝뚝하지만 착함. 음식 남기지 않음. 어머니 있음. 다음 날 아침 도훈이 먼저 식당에 도착했을 때 주방에 따뜻한 호박죽이 놓여 있었다. 쪽지가 함께 있었다. 야채는 부드럽게, 속은 따뜻하게. 도훈은 그것이 누구의 손길인지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먹었고 설거지통 앞에 더 오래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사람이 밥을 지키는 사람이지.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식당에서 혼자 남아 바닥을 정리했다. 그녀의 수첩은 이미 꽤 두꺼워져 있었고 직원들, 단골 손님, 소스 재고량까지 세밀하게 적혀 있었다. 그건 감시가 아닌 평가였다. 그녀의 철학은 오로지 하나였다. 돈을 맡길 사람보다 밥을 책임질 사람을 찾자. 아줌마 이거 그냥 가져가요. 요새 애가 입맛이 없대서요. 허름한 외투를 걸친 중년 여성이 재란에게 종이봉투를 슬쩍 내밀었다. 안엔 찬밥 한 공기와 달걀 하나 그리고 정체불명의 식탁보 조각. 이게 뭐예요? 재란이 묻자 그녀는 멋쩍게 웃었다. 저희 엄마가 쓰던 거예요. 식탁 잘 닦으시길래 예쁘더라고요. 그 말에 재란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고맙네요. 짧은 인사. 그녀의 눈가에 아주 잠깐 수증기 같은 미소가 스쳤다. 그날 재란은 처음으로 밥값보다 사람값을 떠올렸다. 식당 주방장 종길은 요즘 재란을 유난히 경계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맨날 수첩 쓰고 사람들 몰래 뭐 챙기고 밥도 제일 늦게 먹고. 점장 기석도 맞장구 쳤다. 근데 설거지는 미친 듯이 하잖아. 진짜 예전 식당 사장 마인드야. 그거야말로 수상하단 증거 아니야? 둘은 음료수 캔을 따며 속닥거렸지만 그날 저녁 식당에 들어선 단골 손님 하나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이정순 씨?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다음 날 재라는 식당에 먼저 도착했다. 주방 한쪽엔 도훈이 조용히 양배추를 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그를 바라보았다. 칼질 많이 늘었네요. 도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보고 있었어요? 사람은 조용히 노력하는 게 제일 귀한 거예요. 그 말에 도우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제라는 종이봉투 하나를 몰래 준비했다. 내용물은 따뜻한 국 볶음 반찬 그리고 손편지 한 장. 오늘 하루도 밥은 꼭 챙기세요. 밥이 사람을 지켜줘요. 그녀는 그것을 그날 아침 식탁보를 건넸던 중년 여성에게 조용히 내밀었다. 이건 저희가 남긴 음식이에요. 사장님 몰래 드리는 거니까 말은 하지 마세요. 여성은 눈을 크게 떴다. 이런 걸 왜 저한테?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은 밥 한 끼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다. 그날 밤 제라는 수첩 한 페이지에 또박또박 글을 적었다. 밥값은 돈으로만 매겨선 안 된다. 사람의 따뜻함이 곧 가치다. 그녀는 손을 멈추고 잠시 식탁 위 찬기들을 바라봤다. 젓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은 김치찌개, 누군가 애써 흘리지 않으려 조심한 밥풀들, 컵마다 다르게 묻어있는 립스틱 자국. 그녀는 사람을 음식에서 읽을 수 있었다. 며칠 후 식당 안에선 작은 변화가 생겼다. 도우는 먼저 설거지통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세이는 몰래 반찬통을 닦기 시작했다. 할머니, 어제 반찬 진짜 맛있었어요. 할매가 없으면 여긴 좀 허전할 듯. 사람들은 모르게 그녀의 태도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겉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조건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다. 그리고 식당 밖에서 누군가 그녀를 촬영하고 있었다. 멀리서 망원 렌즈를 든 남자.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강재란 회장님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왜 여기서? 이 사람 맞지 않아? 낡은 스마트폰 화면 위 뉴스 캡처 속 강재란 회장의 모습과 앞치마를 두른 지금의 이정순이 겹쳐졌다. 카메라를 들고 식당 주변을 맴돌던 기자 지망생 성재는 확신을 품은 눈으로 주방 뒷문을 바라봤다. 대한외식연합 창립자 강재란 회장, 요양원 탈출설 현재 행방 묘연.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건 특종이다. 그날 저녁 식당 뒷문 무언가 낌새를 느낀 제라는 잠깐 밖으로 나왔다. 그 순간 플래시가 번쩍였다. 찰칵. 그녀의 눈동자가 정지했다. 낯선 젊은 남자, 허둥지둥 도망가려는 손, 그 안에 들린 고해상도 카메라. 잠깐.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묘하게도 명령처럼 울렸다. 지금 뭘 찍었죠? 성재는 당황했지만 기자는 본능적으로 셔터를 더 눌렀다. 사람들이 알아야죠. 강 회장님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이건 세상을 뒤흔들 뉴스라고요. 그녀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다. 그쪽 이름은요? 정성재입니다. 기자는 아니죠. 예, 지망생이에요. 하지만 이건 진짜 특종이에요. 특종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망일 수도 있지 않나요? 성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찍고 싶은 만큼 찍으세요. 대신 그 사진을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이 식당에 며칠 와서 사람들 밥 먹는 걸 직접 보고 나서 결정하세요. 다음 날 정성재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자청했다. 주방장 종길과 사장 기석은 불쾌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제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설거지통은 무거우니까 처음엔 테이블 정리부터 해보세요. 그녀의 말에 성재는 어쩔 수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홀을 누비기 시작했다. 점심 피크 시간. 정신없이 들어오는 손님들, 짧고 거친 주문, 뜨거운 국물과 미끄러운 그릇들. 성재는 처음 30분 만에 땀에 젖었다.
이번 테이블 된장찌개 엎었어요. 에이, 쟤 뭔데 또 사고야. 이게 쉬워 보여도 사람 상대로 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거야. 세희의 빈정거림도 들렸지만 성재는 묵묵히 휴지를 들고 뛰었다. 그리고 그는 점점 이상한 것을 느꼈다. 그 식당엔 밥 한 그릇으로 묶인 정이 있었다. 도훈이 조용히 넘긴 반찬통, 세희가 몰래 챙긴 쪽지, 식사를 마친 노부부가 두고 간 귤 한 봉지. 그리고 항상 마지막까지 식당을 정리하며 모든 그릇에 고개를 숙이는 이정순 할머니.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그녀의 시선을 느꼈다. 감시가 아닌 관심으로. 이틀 후 밤, 성재는 카메라를 들고 식당 뒷마당에 섰다. 제라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제 판단하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성재는 잠시 카메라를 바라보다 그걸 내려놓았다. 그날 찍은 사진 삭제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늘 말하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하지만 진실이 밥 한 끼보다 덜 중요한 날도 있어요. 성재는 입술을 다물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회장님이면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진짜 재벌은 사람을 골라야 하거든요. 그녀의 수첩에 새로운 문장이 적혔다. 정성재 궁금해하되 판단은 유보함. 관찰자 자질 있음. 밥보다 진실을 고민한 사람. 하지만 식당 안 어딘가. 누군가는 그 수첩을 훔쳐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걸 돈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한 끼 식당. 저녁 8시가 넘자 손님이 하나둘 빠지고 주방의 소음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던 테이블과 의자들, 그 위에 남겨진 국물 자국과 흩어진 반찬 부스러기들마저도 하루치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식당 한쪽 구석에서 강재라는 여전히 고무장갑을 낀 채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제 익숙해진 동작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조용했다. 사람들의 행동을, 말투를, 그날그날의 눈빛을 빠짐없이 떠올리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그 시각 주방장 종길은 식당 뒤편 쓰레기장 옆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예, 맞습니다. 그 여자 확실히 그 사람이에요. 강재란 맞다니까요. 뉴스에서 본 얼굴이랑 똑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했다. 상대방은 어떤 신문사의 기자였다. 그리고 종길은 자신이 무심코 포착한 이 정체불명의 여성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제보가 돈이 될 거라는 계산도 서 있었다. 그는 이미 그녀를 팔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그가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제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맞았다. 고생 많으셨어요, 주방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정중했지만 종길은 왠지 모르게 그 인사조차 마음에 걸렸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 그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엔 묘한 기류가 감돌았다. 종길은 지나치게 친절했고 점장 기석은 유난히 눈치를 보며 웃고 있었다. 직원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도 잦았다. 이정순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아르바이트 이름이 아니었다. 식당 근처에 카메라를 든 낯선 인물들이 자꾸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점점 더 많은 눈들이 그녀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장사 준비로 한창 분주한 식당 안에서 사건이 터졌다. 종길이 고의적으로 냉장고 문을 닫지 않아 육류가 상했고 그 책임을 재란에게 떠넘기려 했던 것이다. 이정순 씨, 냉장고 문 왜 안 닫았어요? 고기 다 버리게 생겼잖아요. 종길의 고함에 직원들이 움찔했다. 재란은 차분히 냉장고 안을 확인한 후 말했다. 문 닫는 건 주방장의 책임 아닌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나간 건 3시간 전이었고 그 후론 아무도 확인 안 하셨죠? 뭐라고요? 지금 주방장 탓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말한 겁니다.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훈과 세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지켜보던 점장 기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정순 씨 그 혹시 강재란 회장님 맞으시죠?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말없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다. 맞습니다. 제가 강재란입니다. 순간 식당 안은 술렁였다. 종길은 얼굴이 새하얘졌고 세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훈은 당황한 듯 물수건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점장 기석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손을 비볐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나서실 줄은 저희가 몰라봬요 죄송합니다. 그러자 재란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봐도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사람의 본 모습은 지켜볼 수 있잖아요. 돈 앞에서 욕심 앞에서 얼마나 쉽게 달라지는지도. 그녀의 말에 식당 안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종길은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꼭 쥐었고 기석은 어딘가 도망치듯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주방 앞으로 걸어가 선포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이 가게는 정리될 겁니다. 그 전에 제가 가진 조건에 맞는 사람을 한 명 남길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고르겠다는 것이었다. 돈이 아닌 신뢰를 기준으로. 종길은 결국 식당을 그만뒀고 점장 기석은 불안한 듯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그 조건이라는 게 뭐죠? 재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식탁 하나하나를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다. 욕망은 얼굴을 감추지 않아. 사람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지. 그녀의 등 뒤로 식당 유리문에 노을이 비치고 있었다. 강재란의 정체가 드러난 이후 식당 안의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달라져 있었다. 더는 이정순이라 불리지 않았고 직원들은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언행을 조심했다. 정체가 밝혀진 그날 이후 식당에선 은근한 줄서기가 시작되었다. 도훈은 매일 제 시간보다 먼저 출근해 냉장고 정리를 도맡았고 세희는 전보다 말수가 줄어들었다. 종길이 떠난 주방은 의외로 조용했고 기석은 자주 주방 앞에서 뭔가를 들락거렸다. 그러나 정작 강재라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설거지를 했고 손님이 남긴 밥풀을 조용히 훑어보며 식당을 돌았다. 단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수첩의 분량이 늘고 있었다는 것. 어느 날 아침 도훈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회장님 아니 할머니. 진짜로 이 식당 정리하실 건가요? 재란은 설거지를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식당은 정리해요. 다만 남길 사람은 남길 거예요. 남길 사람 어떤 조건으로요? 그녀는 잠시 고민한 듯 말끝을 맺었다. 밥값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람값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말이 식당 안을 조용히 울렸다. 그날 오후 그녀는 식당 직원 모두를 불러 모았다. 주방 한복판, 칠판 하나가 세워졌다. 거기엔 적혀 있었다. 마지막 일주일 사람을 뽑습니다. 기준은 사람 자체입니다. 세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뭐야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기석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눈치를 받고 도훈은 묵묵히 청소도구를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주 식당은 묘한 경쟁 구도로 접어들었다. 세희는 손님에게 유난히 밝은 인사를 했고 기석은 주방에 수건을 새로 비치했다. 도훈은 누구보다 묵묵하게 일했다. 재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수첩의 글씨는 더욱 또박또박해졌다. 금요일 저녁 재란은 직원 전원을 다시 불렀다. 그 주의 마지막 식사가 끝난 후였다. 식당 내부는 적막했고 설거지 소리조차 멎어 있었다. 그녀는 종이 서너 장을 꺼내 천천히 펼쳤다. 거기엔 직원 각각의 이름과 함께
그녀가 남긴 한 줄 평이 적혀 있었다. 기석 씨.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엔 능하지만 위기 앞에선 등을 돌렸습니다. 기석은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세희 씨. 유쾌하지만 꾸준하지 않습니다. 처음보다 나아졌지만 본질은 아직 멀었어요. 세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도훈 씨.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고 사람보다 음식을 먼저 챙겼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묵묵히 같이 밥을 먹는 삶을 지켜낸 사람. 그녀의 말이 끝나자 도훈의 얼굴에 당혹감과 긴장이 섞였다. 그래서 누구를 뽑으신 거예요? 세희가 조심스레 물었다. 강재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미 선택은 끝났어요. 하지만 발표는 다음 주 마지막 날에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중요하니까요. 그 말에 다시 식당엔 침묵이 감돌았다. 각자의 표정엔 긴장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고 제라는 그 속에서 묵묵히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속으로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밥 한 끼가 사람을 보여준다. 끝까지 본다, 끝까지. 일요일 아침 식당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바쁜 출근 인파도 없고 외식 손님도 적은 일요일은 식당 전체가 쉬어가는 날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이른 새벽부터 강재라는 모든 조리기구를 닫고 테이블마다 직접 행주질을 했다. 그 눈빛은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전의 태도처럼 진중했고 마음속 깊은 결정을 정리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직원들은 각자 평소보다 단정한 복장으로 출근했다. 세희는 머리를 묶고 밝은 립스틱을 지웠고 기석은 와이셔츠에 조끼까지 챙겨 입었다. 도훈은 언제나처럼 작업복 그대로였지만 그 손에는 조용히 닦아놓은 냄비 하나가 들려 있었다. 식당 입구에는 커다란 종이판이 하나 세워졌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진짜 재벌은 사람을 남긴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강재라는 천천히 앞에 섰다. 그 어떤 마이크도 배경음악도 필요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고 그 울림은 모두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저는 이 식당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자산이 수천억이어도 진짜 필요한 건 하루 한 끼를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고 살았으니까요. 그녀는 작은 수첩을 들어 올렸다. 그 수첩은 이제 100페이지가 훌쩍 넘었고 각자의 이름 옆에는 일주일 내내 그녀가 써내려간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며 짧은 한마디씩 전했다. 기석 씨.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건 유연함이지만 신뢰를 흔드는 건 다른 문제예요. 기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에도 변명은 없었다. 세희 씨. 당신은 빠르지만 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은 그 인내는 분명 가치가 있어요. 세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라는 도훈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도훈 씨.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하루도 빠짐없이 닦은 조리대, 당신이 묵묵히 챙긴 설거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 저는 당신에게 이 식당을 맡기고 싶어요. 도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강재라는 조용히 웃으며 종이 한 장을 그의 앞에 놓았다. 그건 다름 아닌 식당명의 변경 서류였다. 식당 전체가 술렁이었고 세희는 감탄하듯 말했다. 진짜 이 식당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드라마가 아니었어.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박수를 쳤고 도훈은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닦았다. 이 식당은 단순한 밥집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벌어진 수많은 감정과 선택, 신뢰와 침묵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저는 이제 떠나지만 이 식당이 지켜질 거란 믿음이 생겼어요. 그녀는 식당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식당 아르바이트 이정순이 아니었고 과거의 강재란 회장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며 또 다른 사람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재란 회장님이라면 과연 도훈처럼 조용한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변화를 보여준 새해? 혹은 유연한 기석? 내일은 더 재밌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